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요. 지역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대학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지역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규모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역 거점 대학 육선, 그래서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또 정주 여건. 정책이 추진된다면 서울대와 9개 지역 거점 국립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 전남은 전남대가 유일합니다. 10곳에 해당하지 않는 국립대와 사립대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과 집중이 추세라지만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존 재정 지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남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새 정책으로 지역대학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에 나선 대학들도 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중소도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캠퍼스형 신도시 20곳 조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곳의 지역 거점 국립대는 국가적 규모의 대형 연구 등을 맡고 중소도시에 자리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현장과 연계한 혁신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 산단들과 같은 이제 공감대를 가지면서 국가 중심 국립대가 R&D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같이 성장해 가자.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두고 지역대학의 고심이 커지는 상황.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우려에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강조했는데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에서 정책 구상과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시도로 지역 필수 의사제가 도입됐습니다. 지역에서 근무하기로 계약한 전문의에게 근무 수당과 정주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라남도도 선정이 됐는데 인력난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입니다. 성가롤로 병원과 목포 한국병원, 목포시 의료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사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필수의사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의사가 장기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 과목을 진료하면 급여 외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성가로병원이 이제 제일 큰데 순천은 거리 갔다가도 뭐 다급하면 광주로 다 갚을거예요. 이번 달부터 지역 필수 의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4곳 모두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24명의 전문의를 뽑도록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과 함께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남과 제주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실정. 결국 모집 대상이 기존 진료 인력까지 확대된 뒤에야 전남은 어렵게 전문의 4명을 구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심의 의결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결이 되면은 내가 이제 복지부에다 승인 요청을 또 해야 돼요.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상품권과 정착금, 자녀 장학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반면 전남은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정주 여건은 지금 올해는 좀 지원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됩니다. 비교적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신규 채용이 어려운 데다 한시적 계약을 통해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지역에 남게 할 방안도 없는 상황. 일부에서는 지역 필수 의사제가 정착하려면 지방 의료 투자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남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태균 도의장은 의과대학은 지역의 생명권 보장과 인구 소멸 대응,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의회 차원의 전담 대응기구를 통해 정부 설득과 전략 수립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공식 추천한 바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전남에서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됐는데 오늘 공개된 정부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전남 곡성 견면의 한 고사리밭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불과 150m 떨어진 밭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무더위 속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곡성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어제 한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넘겼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이곳 밭에서 발견된 당시 여성의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3일 열대 구석재 간 것을 저 이렇게 꽃을 끄는가 이렇게 햇사타라고서 그냥 뭐 아침에 낮에 더운 게 일찍 그새 나왔네. 거만이가 추정한 사인은 열사병.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숨진 여성을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심정지의 직접 원인이 온열질환인지 평소 앓던 지병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고 숨지기 전 의료기관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는 응급실 내원자 기준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지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도내에 있는 응급실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이다 보니까 이거 애초에 그냥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 논밭에서 일하다 숨지는 노인들의 온열질환 사망 사례는 공식 집계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의 온열질환자는 87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도 3배 가까이 늘어난 1,350여 명이 온열질환자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고 야외 노동을 하다 숨진 환자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들어와야 흔히 말하면 자꾸 대책도 세우고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그럴 건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우리 통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전남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올해 첫 온열 환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빨리 발생했습니다. 폭염 피해는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는데 정부 통계는 여전히 좁은 기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등량만 일대에 보름달 물해파리가 대량 발생해 고흥군이 구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파리 모니터링 결과 등량만 해역에 1헥타르당 최대 2,000개체의 보름달 물해파리가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고 어선 58척을 동원해 해파리 분쇄기와 절단망을 활용한 구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광양시가 수어댐 수계 녹조 확산에 대비해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이른 더위로 인해 수어댐의 녹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수계 내 조류 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취수장에 설치된 물순환 설비, 조류 차단막 등 물 환경 설비 4종 17대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수온 상승에 따른 수질 악화에 대비해 수질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본격화했습니다. 광양수어댐은 현재 조류 경보제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해 조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관심 단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시 미래 관광 산업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구봉산권 종합관광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자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산지의 형질 변경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연계 시설 사업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막권 도심과 광양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구봉산입니다. 일대 230만 제곱미터 면적을 지역 거점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LF 리조트가 3,700억 원의 자본을 투자해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함께 관광 숙박시설 220시를 건설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착공을 위한 가장 높은 관문이었던 사업부진의 산지 전용 협의 절차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 안에 산림청 인허가 승인을 받고 10월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까지 마친 뒤 전남도의 최종 인허가 승인까지 받게 되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지 매입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 개발 면적의 86%가량의 토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미매입 부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협의 매수를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LF 리조트나 우리 시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수용까지 저희들 가는 걸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봉산 관광 연계시설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이 준공되고 2029년까지 공립소재 전문과학관을 포함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전망대를 잇는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 구봉산에서 봉화산을 잇는 세계 최장 770m 출렁다리는 오는 2030년까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단시간에 1, 2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 2028년, 2029년 그 정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눈에 보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양만권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난 2018년부터 지역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의 핵심 사업인 만큼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이 결렬됐다며 향후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여수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2년 주기로 체결되는 단체 협상에서 노조가 제시한 임금과 수당 요구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대화와 협의가 무너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이 구급 공무원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도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차별이 있다며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K컬처를 기반으로 한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은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하다며 법적 제도적 요건이 갖춰진 만큼 전라남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칭 예울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팝과 트로트, 댄스 등 K컬처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볕 더위에 후텁지근한 바람까지 불어 오늘도 종일 무더웠습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기온이 23도, 한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열대야는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건강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 발사체인 한빛나노의 상단부 엔진 단인증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어제 고흥 종합시험장에서 추력 3톤급 2단 엔진 단인증 시험을 통해 300초의 연소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단인증 시험은 발사체를 수직시험대에 고정한 후 실제 발사 상황을 모사해 전체 운영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인데요.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이 독자 기술로 상단부 체계 종합 검증을 완료한 것은 처음으로 최종 발사 일정은 1단 엔진 단인증 시험을 마치고 우주항공청의 발사 허가를 받으면 확정됩니다. 새롭게 건립된 순천 용산 전망대가 내일부터 개방됩니다. 사업비 19억 원이 투입된 새 용산 전망대는 2층 목재 구조물로 지어졌고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갯벌, 칠면초 군락 등 순천만의 생태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지어진 용산 전망대는 2023년 정밀 안전 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해 4월 기존 시설을 철거한 뒤 신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